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오늘 고추 나무 한번 상태 확인해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들깨가 장난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지금 다 넘어섰어요. 한 이틀 전쯤에 비가 왔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원래 그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촬영을 하루 정도 있다가 해서 비 오고 난 다음에 탄저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좀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오늘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들깨가 지금 자꾸 고랑 쪽으로 밀고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바람도 잘 불고 이제 이쪽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밀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그 제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정도 좀 지나가기 시작하면 바람이 아주 잘 붑니다. 바람이 이게 지금 뭐 태풍이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4호 태풍이 올라올 때는 우리 쪽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멀리 있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편서풍이 아닌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편서풍은 아니겠네요. 동쪽, 그러니까 지금 해가 저쪽에서 뜨거든요. 지금 저희 지금 요 방향에서 해가 뜹니다. 이쪽에서 떠가지고 지금 해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저쪽으로 지거든요. 저쪽으로. 그러면 아마 이 바람이 동쪽.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잠깐 끊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에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불죠.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북동풍이 불어오는데 뭐 왜 이렇게 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굉장히 좀 지금 시기가 되면은 바람이 엄청 잘 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굳이 이거를 막아놓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나오더라도 조금 제가 다니는 데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고추 수확하는 데만 불편하지 않다면 너무 그렇게 억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만약에 공기 흐름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병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밀어놓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아도 될 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꼭 해야 될 거를 하자. 근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아마 콩일 겁니다. 콩.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추밭 사이고요. 고추밭 사이는 풀 깎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풀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제가 많이 밀어놔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상태고요. 와, 이게 지금 이 호박이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밑으로 내려놨는데 얘를 또 잡고 이쪽을 잡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의지를 하려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 호박줄기 놈들이 여기 저쪽으로는 또 안 가게 이쪽에서 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에 뭐가 있는데 뭐 무당벌레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얼마 전에 가지를 싹 다 땄습니다. 그래도 또 달리고 있네요. 아마 제가 액비를 줘야 되는 날짜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걸 좀 하느라고 액비도 한번 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세균성 전문이병이 있던 그 고추고요. 특별하게 뭐
문제 없네. 지금 아마 온도가 한 30도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뜨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그 이파리들이 약간 처져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드름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좀 뜨거워서 아마 이렇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고추도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마 노린재의 피해가 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져요. 들깨 쪽에 그 노린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깨랑 같이 심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추가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지금 그 오이고추 쪽이거든요. 여기 오이고추인데 지금 고추가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근데 지금 다다다닥 지금 다 엄청 달리고 있죠. 여기 지금 늦게 갑자기 피를 받았는지 꽃도 계속 피고 막 저 보십시오.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놈보다 더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 자, 그리고 또 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특별하게 지금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오늘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야기 나눈 부분이 좀 있어요. 저기 댓글로. 내계선님이 맞으실 겁니다, 아마. 그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정보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보고, 저도 또 많은 지식을 조금 얻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아니고, 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미생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답글을 달고 또 그 어떤 영상 정보 주신 부분을 또 보고 느꼈던 부분인데,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그 자담식으로 해가지고 감자 미생물 그거를 한 2년간 지난 2년간 꾸준히 관수를 해줬습니다. 관주도 해주고, 그다음 감자 미생물로 해서 방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무방제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감자 미생물도 하지 말자. 그 미생물이라는 유용 미생물을 많이 주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정보 제공해 주신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슨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나방이 좀 들어있긴 하네요. 자, 탄저. 탄저죠? 이거? 탄저 찍힌 거. 여기 찍혔네요, 탄저가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찍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탄저가 다량 발생했네요. 여기도 지금 탄저균이 발생이 됐고,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건 또 깨끗하네요. 찍힌 게 있는데, 요거 찍혔고, 요거 안 찍혔고, 요쪽 라인으로 좀 찍힌 게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거 탄저균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근데, 탄저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날씨가 더워지면, 사그라들죠. 지금 붙었던 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탄저는 치료가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탄저 치료를 위해서 약을 방지한다. 이게 없어지나요? 이게? 아니죠.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탄저, 흑성병 다 예방약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흑성병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배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탄저균을 제가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있죠? 여기 만지죠?
그럼 탄저균이 옮아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아마 안 옮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여러 가지를 막 만져도 거의 그것 때문에 옮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년과 올해까지. 네. 그럼 탄저균 만지면은 손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균이 묻어 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묻혀도 네. 탄저균이 이제 자국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지금 균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말라가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됐으면 말라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뭐 이건 뭐 실험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생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더라 라는 게 이제 제가 좀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런 게 어떤 박사님께서 그런 조사한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게 있는지까지는 몰랐는데 내계선님께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알게 해주셔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은 몇십 년, 뭐 3, 40년씩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제가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 더 모르겠죠. 예. 항상 자만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자세로 예. 그 여러 가지의 의견,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 좀 잘 수집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고 또 제가 또 실험해 보는 그런데 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생물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보급을 해주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육을 일단 지금 올해도 지금 교육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아직 이제 하나 1년짜리 교육이 또 있고 또 제가 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도 또 1년짜리 친환경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별도로 또 제가 또 배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다 합치게 된다면은 한 600시간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올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한 49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농업기술원, 나주시 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입니다. 예, 대부분이 농촌 관련된 교육들이고 물론 뭐 이외에 무슨 뭐 지게차라든지 지게차는 아니고 포크레인 그 다음에 그 로더 뭐 이런 것도 이제 교육 받았는데 그런 뭐 몇 시간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도시농업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텃밭 그래서 도시농업 지금 전문가 자격증도 올해 지금 취득을 했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생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제가 들었었어요. 예. 농업기술원,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한 팩에 뭐 3,000원인가 2,000원인가?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무료더라고요, 무료. 그냥 20리터 통 가져가면 거기다가 담아주시더라고요. 예, EM, 소위 말하는 그 EM이라는 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료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과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밭작물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희석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 똑같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그 내계설님께서 제공해주신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센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EM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결과로 보면 거의 무의미하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걸로 이거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 차라리 다른 걸 하자. 해야 될 것을 하자. 안 할 것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했지만 사실 그게 좋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있었다는 분들도 좀 정확하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포장에 반은 미생물 EM을 주고 반은 EM을 안 줬을 때 차이. 근데 본인께서는 작년에는 안 줬고 올해는 줬는데 올해는 좋고 작년에는 안 좋다. 이렇게는 확인이 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일 시점에서 동일 재배지에서 이제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렇게 돼야, 왜냐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후 변화가 다 틀리고 토양의 변화가 틀리고,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한 게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동일 시점에 동일 재배지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만 할 수 없겠지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해서 양쪽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그게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확신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호미를 무경운 호미를 이용한 무방제, 그 무방제는 뭐 제껴두더라도 무경운과 호밀이 어떻게 보면은 중점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올해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거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에는 똑같이 했는데 어떤 날씨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무언가를 안 하고 무언가를 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비가 한번 오자마자 그냥 싹 다 탄저병 걸려갖고 다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극적인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가보면 알겠지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이 농법 자체가, 농법이라고 하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이 농법 자체가 자연에서 해오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가능하면 많이 적용을 해서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무거운 기계가 들어와서 땅을 딱딱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기계로 인해서 별도로 병운이라는 작업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 부분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만약에 다 전멸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연적인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자연적인 시스템에도 어떤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뭐 메뚜기 떼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결과물일 뿐이죠. 예. 그죠? 근데 그거는 좀 예를 드는 게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믿습니다. 올해 한 해밖에 안 했지만 저는 믿어요. 그 내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그럼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일 지금 피해가 심한 나방, 그 다음에 시드름병,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제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나방에 대한 거는 지금 뭐 계획한 게 있고요. 포충기를 계속해서 설치해 놓고 나방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까지 포충기를 계속 포집을 하는, 그리고 또 내년에 나방이 발생하기 전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나방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포충기를 포집을 해서 나방의 개체수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방법, 요게 지금 하나가 되고요. 근데 노린재는 지금 솔직히 좀 답이 지금 별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요. 노린재는 노린재는 아마 그 노린재 작년처럼 노린재 트랩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교미교란제를 이용한다거나 근데 돈이 조금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노린재 피해로 인해서 너무 많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노린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노린재, 나방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거미를 말씀드렸는데 거미 말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저희 배과수원 예초 작업을 했습니다. 자주식 예초기로 예초 작업을 했는데 풀이 좀 많이 자라서. 근데 이제 예초를 할 때 보니까 개구리랑 도마뱀이 엄청 다녀요. 개구리하고 도마뱀이. 그래서 보면서 왜 근데 우리 고추밭에는 개구리가 없지? 도마뱀은 제가 좀 봤거든요. 도마뱀이 싹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는 개구리가 없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배가수원에는요 매일 물을 7톤씩 줍니다. 7톤씩 천평에다가. 물이 많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사는 조건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별도로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물 주는 거는 액비 주고, 액비가 저희 점적 테이프에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 한 20분 정도? 뭐 액비를 3일에 한 번씩 주면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주면 5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 주면 7일에 한 번. 이렇게 물 주는 거 말고는 별도로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외에는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요. 이유인즉 간단합니다. 물이 없어도, 물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저는 지금 여기에 제초매트 멀칭이나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밀과 톱밥과 풀 이런 것들이 멀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을 주지 않아도 밤새 내린 이슬에 의해서 땅이 젖어 있어요. 땅이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자,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시간이 표시가 되실 텐데 지금 11시 51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제초매트가 깔려 있다면 제초매트 위는 엄청 뜨거울 거예요. 지금 시간에. 물론 이렇게 그늘진 곳에는 안 뜨겁겠지만 그늘이 없는 햇빛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곳에는 수분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고랑에 풀이 하나도 없다, 맨땅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관리하는 곳은 당연히 거기에는 습기가 없죠. 그죠? 근데 저희 그 고추 나무 밑에 지금 그 멀칭이 되어 있는 풀 멀칭, 호밀 멀칭, 톱밥 멀칭 되어 있는 이곳에는 살짝만 드러내고 아래쪽을 보면 물기가 손에 잡힐 정도로 흥건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지금 톱밥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지금 풀과 같이 되어 있는 쪽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제가 넘어와 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포충기 좀 보고요. 네,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방이 많이 줄었네요. 네, 많았었는데 나방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확실히 비가 오고 나면은 나방 개체수가 확 주네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물을 별도로 주지 않고도 전 충분히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우리 보면은 저 산에 있는 나무, 저쪽에 지금 보면 저희 대나무 숲이거든요. 저런 나무들 있는데 누가 가서 물을 주나요? 날씨가 너무 올해 20년 만에 이런 가뭄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물을 줘야겠다. 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보 부탁드릴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근데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막화 되는 거랑은 다른 내용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그냥 풀이 있고 이런데 솔직히 이런 풀들도요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온갖 지금 토양에 다 풀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풀들은 20년 만에 가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자라요. 풀은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 어?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는 가뭄을 타는데 자연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는 가뭄을 타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으로는 점적이 없이는 아마 농사를 이런 밭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제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을 키우고 호미를 키우고 이런 환경,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자, 제가 여기 잠깐 지금 들어왔는데요. 여기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있었죠. 이쪽에. 여기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호밀이 지금 얇게 깔려 있다 보니까 요 윗부분에는 그래도 지금 얇게 깔려 있었지만 색깔이 틀려요. 토양 색깔이.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손에 지금 묻어나죠. 예. 저는 물을 지금 안 줬어요. 예. 물론 이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비가 왔었죠. 만약에 맨땅이었다면 이 흙은 다 말랐을 겁니다. 예. 근데 호밀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늘을 생성해 주다 보니까 그늘이 생기다 보니까 그늘은 그나마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많이 증발시키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위에는 말랐지만 이 위에 호밀 이 부분은 말랐지만 요 밑에 단지 한 뭐 10cm 밑에 뭐 5cm 밑에 이 토양은 지금 마르지 않고 수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수분은 곧 이 식물, 제가 재배하는 작물이 자라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기가 없으면 작물은 어떤 것도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미생물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미생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 토양에 굉장히 많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생물, 미생물 포함해서요. 근데 농부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미생물을 때려 넣어주는 게 농부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미생물이 내가 재배하는 재배지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번식도 하고 증식도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미생물이 득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득세하지 않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려면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미생물이나 이런 생물, 이런 것들이 제 재배지에 많이 없거나 아니면 균형을 못 갖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화학비료랑 화학농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농약을 뿌림으로 인해서 곤충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 고추밭에는 거미 한 마리가 없어. 우리 고추밭에는 나방 한 마리가 없어. 우리 고추밭에는 노린재가 한 마리도 없다. 이게 자랑할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크고 깨끗하고 이쁘고 이런 걸 원하시죠.
그래서 저도 대과수원에는 화학 농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적당량. 그래서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면 그렇다고 뭐 곤충이 먹은 거를 구매하라고 할 수 없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저희도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곤충이 먹었다고 소비자가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과해서 토양을 망가뜨리고 그 주변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릴 정도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이 제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지금 내가 농사 짓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제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우리 후손의 것이지, 전 잠시 그냥 빌려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빌려 쓰는데 이 땅을 오염을 시키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오염을 시킬 수도 어느 정도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우리 농부님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이게 그 자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익 내는 부분으로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그 농업이라는 걸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추를 재배하는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맞지도 않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거나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행 농업 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농부는 좀 더 편리하고 자연은 좀 덜 망가지고, 그리고 수확량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맞춰진다거나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조금 더 맛있는 고추를 생산한다거나 조금 더 영양가 높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게, 아니면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 저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게 경험이 쌓이고 이제 저희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런 고추들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저도 이제 어느 부분 수익을 좀 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미생물하고 갑자기 또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했었죠? 토양. 토양, 그 물 관련된 부분 이제 저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에서 또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예. 어쩌다 라지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배추가 조금 살아난 것들이 많이 있네. 달팽이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달팽이가 풀을 다 깎으셨네. 아이고. 그러면 저 달팽이들이 다 어디로 가나? 저 배추로 갈 텐데.